4단원, 대단원이고 중단원 1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소단원 1, 2, 3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중단원 두 번째 걔가 요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소단원. 근데 중단원하고 소단원하고 지금 똑같아. 어떻게 알아? 제목을 보니까. 그래서 lecture 1 얘는 여기 있는 소단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그냥 중단원이나 소단원이나 이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에 대해서 배워보자. 그래프를 어떻게 관심을 가질 것인가? 어떻게 그림을 그릴 것인가? 이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 이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여 식을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 꼴로 고치면 그리기가 편리하고 그 성질을 알 수 있다. 무슨 얘기야? 이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이 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얘를 완전 제곱식이 이용된 여기 있는 요런 스타일로 만들면, 고치면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기가 편리하고 그 다음에 그 그래프를 해석하고 성질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이 그래프 여기서의 x절편과 y절편을 한번 확인해보자. 우리가 절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고 앞에서 배웠냐면 그래프하고 x축하고 만나는 점 거기에서 x의 좌표, x값만 x의 좌표가 x의 절편이다. 이렇게 x축 이렇게 y축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서 만났다고 한다면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 점이 두 개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는 뭐 a, 0 얘는 b, 0 그러면 여기에서 x좌표 a 얘가 x절편이다. 얘가 x절편이다. 그러면 이거는 값을 보아하니 y가 0이네. 그러면 y 대신에 0을 넣으면 어디다가? 식에다가 y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대입하면 그때 x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 x값이 a, b가 나온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위에 있는 요 식에다가 y 대신에 0을 집어넣었어. 여기다가 y 대신에 0을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2차 방정식이잖아. 2차 방정식에서 여기서의 x값 근 두 개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뭐였다? 함수에서 x절편이구나. 그러면 y절편은 그래프와 y축과의 교점에서 y좌표. 그러면 그림에서 보면은 왼쪽에 여기겠네. x 대신에 0을 집어넣었을 때 y가 얼마가 나온다 이 소리인 거지. 그러면 식에다가 x 대신에 0을 대입했더니 어디다가 이 식에다가 그때에 나온 y값 그게 뭐다? y절편이다. 걔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y는 a 곱하기 0제곱 플러스 b 곱하기 0은 다 0이 돼버려. 날아가 버리겠지. 그럼 얘가 안 써져. 다 날아가 버리고. 그러면 y는 c. 그래서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정리했던 거기에서 c 값이 뭐가 되는 것이다? 걔가 y절편이 되는 거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다. 자, 2차 함수식 구하기 문제 읽습니다. 글 읽습니다. 2차 함수식 구하기 1번 꼭지점 p, q와 그래프 위에 어떤 선이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다른 한 점을 알 때, 하나의 점을 알 때, 그럴 때에 2차 함수식을 어떻게 구해내지? 어떻게 만들어내지? 2차 함수식을 얘 함수 그리기 좋은 스타일. 그래서 이런 꼴로 놓고 주어진 다른 한 점의 좌표를 대입한다. 무슨 얘기야? 어떤 점이 주어지면 그 주어진 점의 좌표를 x, y를 x 대신에 y 대신에 집어넣어서 풀어준다. 그래서 꼭지점이 나오면 이런 식의 식을 많이 사용하는구나.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 추계방정식.
축의 방정식 x는 p 이것과 그래프 위에 얘는 두 개의 점을 알 때는 그럼 어떻게 풀지? 2차 함수식을 우리가 그래프 그리기 좋은 y는 요 a x-p제곱 플러스 q 이렇게 고쳐놓고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주어진 두 점의 좌표 x, y를 각각 대입을 한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돼?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미지수를 풀어주든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축의 방정식과 두 점을 알려줄 때 그럴 때 우리는 똑같은 형태네. 그렇지. 요 형태로 놓고 문제를 풀어준다. 왜 그렇게 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세 번째, 그래프의 위에, 그러니까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위에 있는 이렇게 그래프 위에 서로 다른, 얘가 같은 점을 알려주면 안 되고 서로 다른 세 개의 점을 알 때에는 2차 함수의 식을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놓고 주어진 세 점의 좌표를 각각 대입한다. 무슨 얘기야? 그래프 위에 서로 다른 세 점을 알 때에는 아까하고 형태가 좀 다르지? 2차로 내림차순 정리해주는 x에 대한 2차,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x, y 세 점을 각각 대입해준다. 그러면 문자가 3개니까 식이 3개 나오는 게 될 것이고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줍니다. 여기서 연립방정식을 못 풀어가지고 문자를 못 구하는 애들 되게 많아. 그런 학생은 2학년 1학기에 연립방정식 단원을 제대로 안 한 거지. 2개짜리는 풀 수 있는데 3개짜리는 못 풀어요. 그러면 2학년 1학기 때에 딱 기본만 하고 더 이상 한 걸음도 나가지 않았을 경우다. 앞에서 하고 오세요. 네 번째, x축과의 두 교점. x축 위에 있으면 그러면 y값이 0이겠지. 그래서 알파 칸마 0, 베타 칸마 0 이렇게 두 개의 교점과 그래프 위에 다른 한 점을 알 때, 그러니까 결국은 세 개의 점을 알려주긴 한 건데 x축 위에의 두 점이고 다른 한 점이냐 아니면 그냥 모두 다 다른 한 점이냐 모두 다 다른 세 점이냐 그거에 따라서 3번과 4번으로 나뉘게 되는 것이다. 2차 함수의 식을 어떤 식으로 세워 얘는? 이런 식으로. 이거 뭐지? 인수분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지. 이런 식으로 놓고 그 다음에 한 점을 대입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준다. 어떨 때? x축과의 교점, x절편과 그 다음에 그래프 위에 다른 한 점을 알려줄 때. 그래서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조건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겠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이 네 가지를 커다랗게 틀로 하고 거의 여기서 문제를 낸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포물선이므로 a의 값과 꼭지점의 좌표를 알면 그래프의 대략적인 모양을 그릴 수 있다. 2차 함수가 y는 ax-b의 제곱 플러스 q꼴로 주어지면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기가 편리하다. 하지만 2차 함수가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꼴로 주어지면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없어서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가 없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의 좋은 점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스타일의 꼴은 뭐를 알 수가 있어? 꼭지점을 바로 알 수가 있어. 몇 칸만 몇인지 그 좌표를 바로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가 쉽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유익한 점이 하나도 없나요? 아니지. 있지. 여기 있는 C값이 아까 뭐라 그랬지? 앞에서 봤지? Y 절편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야?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앞에 있는 것이 a가 얼마이든 b가 얼마이든 다 없어지기 때문에 y는 c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나온 스타일은 y절편이 한눈에 보입니다. 이게 장점이야. 그치? 나머지는 이런 모양이 훨씬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주는데 더 나아가 그래프의 성질까지도 그래프를 해석하고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y는 ax-p제곱 플러스 q꼴로 고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치는 과정을 네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거야.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치는 과정 배울 거예요.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y는 x-p제곱 플러스 q꼴로 어떻게
어떻게 고칠까? 고치긴 고치는데 어떻게 고칠 거야? 그러면 완전제곱식이 되는 그 조건을 생각해봐. 어떻게 고칠까 그랬는데 방법은 안 나오고 이걸 아이디어만 줬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봐. 우리가 여태까지 여러 번 했거든? 방정식 할 때에도 했단 말이야. 우리는 3단원에서 2차 방정식을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서 완전제곱식꼴로 고치는 것을 이미 배웠다. 하지만 2차 함수에서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등식의 성질을 잠깐 생각을 해봐야 돼. 등식의 성질은 원래 양쪽에 A랑 B랑 다르게 생겼는데 얘가 똑같았어. 그러면 왼쪽에다가 C를 더해, 오른쪽에다가도 C를 더해. 그래도 여전히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얘기지. 등식이란 얘기야. 그러면 빼도 같고요. 곱해도 같아요. 나누기를 해도 같은데 나눌 때에는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하나 붙어. 그래서 등식의 성질은 A와 B가 같을 때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빼도 곱해도 0이 아닌 수로 나누어도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 등호가 된다. 그래도 된다.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양쪽에 똑같은 어떤 값을 넣어줬었어. 그게 뭐였냐면은 x의 개수 반의 제곱을 양쪽에 똑같이 더해줘서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었었는데 여기서는 비슷하게 가지만 등식의 성질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거 조심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먼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 A B 이렇게 있었어. 그런데 이렇게 있었어. 그런데 얘를 A는 B 이항했어요. 양쪽에 A 더하기 C, B 더하기 C 그래도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얘가 등식의 성질이야. 그렇지. 우리 지금 이항하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얘 같으면 얘도 같아라는 결론을 얻어낸 거야. 그런데 이건 어떨까? A-B라는 게 있었는데 A-B라는 게 있었는데 더하기 C 마이너스 C 이렇게 한 거야. 뭐가 달라졌지? 양변이 아니라 좌변에다가 똑같은 어떤 값을 더해줬다 뺀 거야. 그래도 전혀 상관없지. 괜찮지. 이거를 설명할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앞에 있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에서 풀었던 내용은 이렇게 풀었던 거라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다? 밑에 있는 것처럼 문제를 풀 것이다. 요 차이 기억해두고 보자고. 자,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어진 2차 함수의 식을 변형하는 꼴이다. 우리가 한번 이 방법을 잘 보자. 숫자를 가지고 합니다. 숫자를 가지고 일단 함수식에 나와 있고 상수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을 묶으면 그러면 얘들아 여기가 등호잖아. 그리고 좌변과 우변이 있는 얘는 등식이잖아. 그러면 좌변의 y를 건드리지 않았어도 등호까지 해서 계속 써줘야 됩니다. 어때? 계속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식이면 좌변 안 쓰고 우변만 쓰면 안 돼. 좌변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똑같이 써주고 변하는 우변은 계속 바뀌는 대로 써줘야 돼. 그래서 상수항을 일단 제외하고 뚝 잘라서 x가 있는 것만 2차항과 1차항을 괄호로 묶어줬습니다. 그 나머지 항을 묶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안에다가 얘를 집어넣을 건데 얘가 뭐냐 하면 x의 개수 요거야 요거 x의 개수 얼마예요? 6 나누기 2 또는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그러니까 뭐야? b의 반의 제곱. 우리가 늘 했던 거.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얘가 9가 나오는데 얘를 요 사이에다가 요 괄호 안에다가 넣었다가 빼주는 거야. 아까 c 넣어주고 빼주고 똑같은 값을 넣었다가 바로 빼. 그럼 전체적인 식에 영향을 주지 않겠지.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 완전제곱식 되는데요. 완전제곱식으로 고치는 거. 그것을 이용해서 얘도 똑같이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괄호 해주고 즉 마이너스 9는 괄호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9가 괄호 바깥으로 나가면서 계산이 되면은 1이 되겠지. 그래서 앞에 거 완전제곱식으로 고쳐주고 뒤에 거 계산해서 마이너스 1 써주고 그랬더니 우리 이제 원하는 함수를 그래프를 그리기 좋은 형태의 식으로 바뀌었어.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만약에 x의 제곱 앞에 1이 아니야. x의 제곱 앞에 요 1이 숫자가 다른 게 들어가.
2가 들어가고 3이 들어가고 2분의 1이 들어가고 그러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원리는 똑같아. 그런데 앞에서 조금 2가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줘야 되는 뭔가가 있겠지. 동일하게 상수항 앞에 분리를 해서 앞에 것만 괄호로 묶어줍니다. 됐지? 그런 다음에 x의 제곱 앞에 2가 있는 것보다 없는 게 훨씬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때 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공통으로 만들어버렸네. 그래서 앞에 2를 빼주고. 선생님 공통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억지로 최고차항의 개수 a로 빼줘야 됩니다. 얘로 묶어줘야 돼. 얘가 3이면 어떻게 돼요? 2x제곱 2가 앞으로 나갔으니까 2분의 3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억지로라도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우리 본론 문제로 들어가면 그러면 여기에서 보는 거야. 여기에서 x의 개수가 얼마지? 걔 반의 제곱을 넣었다가 뺐다가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식이 바뀌겠지. 그런데 앞에 플러스 1까지만 완전 제곱식이 될 거야. 얘만 완전 제곱식이 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을 괄호 바깥으로 빼야 돼. 그런데 앞에 2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잘 생각해 보자고. 자, y는 2,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까지만 두고 마이너스 1과 2가 곱해져서 마이너스 2로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앞에 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y는 2,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 요걸로 만들어지면서 위에 있던 문제가 그래프를 그리기 좋은 형태로 바뀌었다. 고쳤다 이거지. 변화됐다. 괄호 밖으로 꺼낼 때에는 반드시 괄호 앞에 수와 곱해야 된다. 무슨 얘기야? 지금 빨간 걸로 체크해 준 거 있지? 앞에 2가 있으면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2로 나오는 거 그거 조심해라. 그 얘기야. 따라서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y는 ax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q꼴로 고치면 그래서 일반형과 표준형을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돼. 나는 이것을 그래프를 그리기 좋은 스타일이다. 그렇지? 얘를 딱 쓰면 그래프 그리기 좋아, 꼭지점 파악하기 좋아, 대칭축 구하기 좋아, 최대초소 구하기 좋아, 그래프 해석하기 좋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함수꼴이라고 부를 거야. 나는 이거를 그냥 함수꼴이라고 내가 편한 대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불러. 일반꼴, 함수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바꾸는 걸 보아하니 자 복잡하지만 보겠습니다. 자 얘가 일단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러면 a로 묶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x제곱 곱해져서 bx가 돼야 되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 얘랑 똑같은 게 분모에 있으면은 없어지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c. 여기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x의 개수 반의 제곱을 더해줬다가 빼줬다가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복잡하지만 써야 되겠지? 플러스 2a의 제곱은 4a 제곱. b의 제곱은 그냥 b 제곱. 똑같은 거를 한 번 더 쓰는데 부호가 마이너스 되지 왜? 그렇게 넣었다 빼야 전체적인 식에 영향을 주지 않거든. 양쪽에 똑같이 더하면 좋은데 똑같이 더할 수가 없어. 좌변은 계속 y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 안에서 그냥 잠시 넣어줬다 빼는 걸로 빌려줬다가 빼는 걸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그 식에 여기까지 한 것이 얘가 되는 거야. 중간 과정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하나 더 써줬고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선생님 얘는요 완전 제곱식이 될 것 같아요.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고 앞에 a를 붙여주고 얘는 진한 색으로 얘는 얘랑 곱해져서 괄호 바깥으로 튀어나오고 정리된 거. 그지? 그래서 앞에 있는 일반식을 함수꼴로 이렇게 고쳤다. 그치? 뭐라고 나왔냐면 이 식을 외울 필요는 없다. 고치는 과정을 이해하도록 하자. 무슨 얘기야? 못 고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얘는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되는 게 아니라 고치는 과정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외워서 그래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다음과 같이 잘못 변형하지 않도록 주의해보자. 어디서 틀렸는지 한번 보자고.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를 x가 있는 것과 상수항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 3이 a 값이니까 마이너스 3으로 묶었어. 아주 잘했습니다. 얘 마이너스가 여기 부호 플러스로 바뀌었지? 요거까지 주의하면서 잘 했어.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는 걸 한번 볼게. 좌변에 y를 안 썼는데요. 틀린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나의 식에다가 등호 써놓고 몇만 이렇게 써서 표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로 갈 때 얘가 x의 개수가 4야. 그러면 반의 제곱을
넣었다 빼줄 건데 얘 계산을 하니까 얘도 4가 맞아. 그래서 더하기 4, 빼기 4를 안 했네. 여기에 마이너스 4를 해줘야 되거든? 근데 그거를 안 한 거야.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야 해. 근데 더하기만 했어. 그래서 틀렸네. 만약에 얘가 빼기가 됐다면 그러면 맞게 된 거지. 그래서 이 과정에서 틀렸습니다. 자, 두 번째 오른쪽 거. 얘는 가만히 보니까 여기 있는 문제가 이렇게 됐대. 그럼 얘들아 y를 좀 써줘 볼게. y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맞아? 아니지. 그러면 얘는 좌변이 어떻게 되냐면 딱 보아하니까 마이너스 3으로 얘를 나눠준 것 같아. 그러면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나눠준 것 같거든? 그러면 y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y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3을 나눠주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우리가 함수를 y는 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럼 우변을 계속했다고 쳐봐. 이거 맞고 요거 맞고 요거 맞고 요거 맞고 그럼 답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이게 맞니? 함수식을 이렇게 쓰니? 이건 잘못됐다고. 그렇지? 잘못됐다고. 그래서 제대로 고치는 것. x의 제곱의 개수로 나누는 것이 아니야. 개로 괄호 앞으로 공동인수처럼 해갖고서 빼서 묶어줘야 한다는 거야. 묶어야 돼, 묶어야 돼. 그지? 그래서 제대로 하면 밑에 보니까 마이너스 3으로 묶어줘야 돼. 얘가 사라지는 게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상수항 6도 계속 그대로 있다고. 그러면 x의 개수 반의 제곱을 더하기 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앞에 거는 완전 제곱식으로 나오고 뒤에 있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4 있지?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이 곱해지면서 괄호 밖으로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나중에 플러스 18로 이제 식의 표현으로 나오는 거지. 얘가 결국은 꼭지점에 y좌표가 되는 거잖아. 자, 여기서 하나 알아주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꼴을 이차함수의 일반형, 그치? y는 ax-b의 제곱 플러스 q 꼴을 이차함수의 표준형. 근데 나는 뭐라고 부른다고? 함수꼴 그냥 이렇게 많이 부른다고. 왜 함수꼴이냐면 일반형, 표준형 했더니 애들이 너무 헷갈려.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너무 헷갈려서 야 함수 그래프 그리기 좋은 게 뭐니? 그랬더니 이거래. 그럼 우리 이거 함수꼴이라고 해서 좀 더 익숙하게 우리가 이것을 알아두자.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표준형이라고 하면 됩니다. 다음 2차 함수를 표준형 꼴로 고쳐라. 그래서 얘식 3개를 전부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중요한 거 다른 거는 다 애들이 잘 하거든. 애들이 잘 못하는 게 2번이야. 그래서 2번 하는 거를 한번 보여줄게. 자, 일단 얘를 자릅니다. 그래서 y는 2분의 1로 묶어줍니다. 그럼 애들이 여기가 문제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부호는 마이너스인 것까지는 쉬워. 그러면 얘랑 곱해져서 마이너스 4. 그러니까 4가 나와야 되잖아. 그럼 얘가 얼마면 되겠니? 8이면 되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 2분의 1 곱하기 8은 4. 그러면 오케이. 4가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닫고 플러스 3. 그러면 여기다가 더하기 얼마 빼기 얼마 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8에 어떻게 돼? 반의 제곱. 여기 마이너스가 제곱이 있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거든. 그래서 얘 계산하면은 16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16 마이너스 16을 써줍니다. 써줄까요 이거?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가?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식. 얘는 튀어나와야 되는 거. 식 다시 쓰면 y는 밑에다 쓰자. 2분의 1 x-4의 전체 제곱 16 튀어나왔네. 약분되면 8 부호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5. 그러면 답이 맞지? 이렇게 해줍니다. 이상한 거 없어. 본인이 충분히 연습이 될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해주고 푸는 족족 다 답이 나온다. 그러면 안심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그치? 2차 함수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얘 뭐야? 일반꼴. 일반꼴의 그래프에서 x 절편과 y 절편은 어떻게 구할까? 중요한 거 뭐야? 어떻게? 방법을 구하는 거지. x 절편을 구할 때에는 y 대신에 0을 집어넣어라. 마치 외우면 되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외우는 게 아니라 x 절편은 x, y의 값이 나왔을 때 만약에 a, 0이라고 할까? 그러면 얘가 y 값이잖아. y 대신에 0이 들어가면
x값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래. 똑같이 y절편은 x 대신에 0을 집어넣어서 대입해서 값을 구할 수 있다. 방법입니다. 자,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 교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x좌표. 얘가 x절편이 되는 것이다. y축과의 교점의 y좌표를 y절편이라고 배웠다. 이와 마찬가지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 무슨 얘기야?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 거기서 x좌표만 뭐라고 불러? x절편. y축과의 교점의 좌표를 y절편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x좌표다. y좌표다. 좌표와 교점. 다르다라는 거. 자, 2차 함수 일반식에서의 그래프에서 x절편과 y절편은 다음과 같이 구하면 된다. x절편은 x축과의 교점의 y좌표가 x절편이라는 것이고 구하는 방법은 y 대신에 0을 집어넣어라. 그때 튀어나오는 x값이 그게 x절편이다. 그치? 두 개 나오지? 왜 두 개야? 2차니까. 그래서 y 대신에 0을 집어넣었더니 또 나왔네. y 대신에 0을 집어넣었더니 2차 방정식이 됐습니다. 2차 맞지? 방정식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2차 방정식의 x값을 구하는 인수분해 근해 공식 여러 가지를 써서 x값 두 개를 구했어. 그러면 그 알파가 x절편이고 베타가 x절편이라는 거야. 그래프에서 x축과 그래프와 만나는 점.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 하나 큰 값, 하나 작은 값 잡아주면 되겠지? y절편은 y축과의 교점의 y좌표니까 x 대신에 0을 집어넣어서 y의 값을 구합니다. 그러면 원래 식에다가 x자리에 0을 집어넣었더니 다 0으로 없어지고 y는 c. 그래서 y절편은 그 c가 답이다. 그럼 y절편은 그래프와 y축이 만나는 요 위치. 그럼 얘 값이 얼마란 얘기야? 얘가 c라는 얘기겠지. 상수항 c가 곧 y절편이야. 이렇게 됩니다. 자, 문제 푸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서 이거는 혼자 풀어보면 되고 문제 읽고 풀으세요. 밑에 있는 참고를 보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x축과 만나지 않는 경우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붕 떠버리면은 x축과 만나는 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빵군데 한 점에서 만나기도 하네. 그래프가 x축과 접할 때. 그럴 때는 한 점. 두 점에서 만날 때에는 어떻게 되는 거니?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서 x축과 두 군데 알파, 베타 이렇게 만나는 경우. 그래서 절편이 없을 수도 있고 한 개 있을 수도 있고 두 개 있을 수도 있다. 그치? 오케이. 2차 함수의 그래프 어떻게 그릴까?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자 표준형 함수꼴 y는 ax-b의 전체 제곱 플러스 q 꼴로 고쳐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 2차 함수 얘에서 일반꼴에서 주어진 식을 함수꼴 표준형으로 고치면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를 알 수 있다. 그렇지? 우리 여기 있는 것 생각해서 얘가 p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움직인 거잖아. 그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꼭지점은 p, q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지. 또한 y절편은 식의 변형 없이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요거지. 요거 y절편. 다음은 꼭지점의 좌표와 y절편을 이용하여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이다. 그래서 숫자가 나온 2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2x-3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 1번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포물선은 확실하고 아래 볼록인지 위에 볼록인지 x의 제곱의 개수가 양수이므로 x제곱의 개수 x제곱 앞에 있는 요거 a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가 걔가 양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다. 그래서 요렇게 그릴 거야 잡아놓습니다. 두 번째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을 이렇게 바꾼다. 자 해봐야 되겠지? y는 x제곱 플러스 2x 묶어주시고요. 마이너스 3 여기다가 더하기 2에 2분의 1 반의 제곱. 그럼 얘는 1이네.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까지만 완전 제곱식으로 될 것이고 마이너스 1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y는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얘가 꼭지점의 좌표이다. 그러면 y절편 알아봐야 되겠지? x가 0일 때 y절편은 얼마다? 그냥 식에서 보인다 그랬지 요거? 요거. y는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y절편은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꼭지점 표시를 해주시고 y절편 표시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아래로 볼록하다고 했으니까 이 모양을 잡아주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된다. 자, 2차 함수 마이너스네. y는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의 그래프는 똑같아. x제곱 앞에 숫자가 마이너스 2야. 그러면 음수이기 때문에 x제곱의 개수가 음수이므로 위로 볼록한 모양이 나올 것이다. 꼭지점을 구하면 얘도 마찬가지. 또 한번 해볼까? y는 마이너스 2로 묶어주고 x제곱 곱해져서 마이너스 8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플러스 4x.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여기다가 더하기 어쩌고 빼기 어쩌고 똑같은 수를 넣어주는데 4 곱하기 2분의 1 제곱 나누기나 곱하기 2분의 1이랑 똑같으니까 4. 그러면 앞에 것까지가 마이너스 2 x 플러스 2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곱해지면 마이너스니까는 플러스 8 마이너스 5. 그러면 요거 앞에 있는 거 그 다음에 8 마이너스 5는 플러스 3. 그래서 요 식이 나오는 거지.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3. 꼭지점의 좌표는 요거 점을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y절편을 알아보려면 x 대신에 0을 집어넣어주면 그러면 y는 마이너스 5. c가 마이너스 5라고도 얘기를 했었고 자 y는 마이너스 5. 점 찍고 위로 볼록한 그래프를 그려주면 그래프 완성. 됐지? 필요에 따라 꼭지점의 좌표 대신 x절편, y절편 이것으로도 그래프를 그릴 때도 있다. 되게 자주 쓰는 방법이야. 이것도 다 알아놔야 돼. 함수식, 위의 함수식 여기에서 보는 거지. 이것의 경우에 우변의 인수분해가 쉽게 되므로 보니까 어렵지 않아. 이거 인수분해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우변을 인수분해해서 걔가 0이 되는 x값을 구한 거지.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일 때 y 얼마다? 0이다. 같이 쓰면 마이너스 3, 0, 1, 0. 그러면 얘가 x절편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3, 얘가 1. 두 개 점 찍어 놓고 그 다음에 x절편이 얼마인가 봤더니 이렇게 나왔고 축의 방정식은 우리가 대칭축, 축이라고 하는 것은 접었을 때 좌우가 포개어지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3과 1이 x절편이니까 그거의 중간을 따지면 되겠지. 그래서 얘가 4 차이 나니까 그것을 반으로 나누면 그러면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오른쪽에서 2 내려오든 왼쪽에서 2 올라가든 그렇게 잡아도 되고 아니면 x값 마이너스 또 다른 x값. 그래서 1 마이너스 3 2로 나눠도 됩니다. 아니면 마이너스 3 플러스 1은 2 이렇게 해도 되지? 그래서 똑같은 값이 나온다라는 것. 그래서 나온 값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를 보고 abc의 부호를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a를 보고 아래 볼록 위에 볼록을 볼 수 있다. 이거는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c가 y축과의 교점의 위치라고 했거든. 그래서 c값은 y축하고 양수에서 만나는지 음수에서 만나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b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b는 자 a는 아래 볼록 위에 볼록을 나타내고 C는 Y절편을 나타내고 B는 축의 위치를 보고 알 수가 있고 축의 위치를 또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는데 얘는 어떻게 알지? 조금 외워줘야 할 게 있어. 자, 일단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모양과 그 다음에 좌표 평면에서의 위치 이것을 보고 abc의 부호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여기 간단하게 표시가 되어져 있어. 그러면 A의 부호는 그래프의 모양에 따라서 아래 볼록하면은 양수, 위로 볼록하면은 음수. 그래서 그래프 모양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B는 축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말하는 축의 위치가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요거를 보고 달라져. 2차 함수 Y는 일반형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의 축의 방정식이 뭔가 봤더니 위에 유도과정이 나와 있거든. 그래서 얘를 갖다가 A, B, C를 그대로 넣어서 우리가 함수를 그릴 수 있는 함수꼴 표준형으로 나타내 보면 아 여기서 꼭지점이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4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꼭지점이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축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얘가 축을 나타내는 방정식이야. 보니까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축의 방정식이다. 그러면 이 축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는 거지. 자, 일단 축이 y축의 우축에 있으면, 지금 이거 봐야 됩니다. 이거 그래프로 그려줄까? 축이 y축보다 우축에 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된대. 그치? 얘가 대칭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y축보다 어디에 있으면 우축, 얘를 오른쪽이라고 합시다. 오른쪽에 있으면, 그치? 얘가 양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아래 볼록한 그래프면 A가 양수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양수고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데 얘가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B가 어떻게 돼야 돼? 음수일 수밖에 없어. 그치? 그러면 이 얘기는 둘이 곱해서 0보다 작다. 그럼 무슨 얘기야? A와 B가 서로 다른 부호이다. A가 양수이면 B는 음수이고 A가 음수가 나오면 B는 양수가 돼야지 얘가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지. 성립되는 거지. 그러니까 축이 오른쪽에 있으면 서로 A랑 B랑 양수, 음수, 부호가 서로 다르다.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오른쪽 세 글자, 다르다 세 글자. 이렇게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축이 왼쪽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축이 왼쪽에 있게 되면 지금 요 그림입니다. 초록색으로 다시 한번 그려볼까? 요 그림. 그러면 얘의 축은 이쪽에 있겠지? 이 축이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거야. 물론 아래 볼록 위에 볼록 다 똑같아. 그렇게 되면 얘가 축이 음수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뭐지?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어?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이 뭐가 나와야 돼? 양수가 나와야 돼. 양수가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A랑 B랑 부호가 같아야지만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같은 부호여야지만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A와 B는 서로 같은 부호가 된다. 그래서 왼쪽은 A랑 B랑 부호가 같다. 그래서 오른쪽 다르다, 왼쪽 같다. 이렇게 해서 알아둘 것. 아래 볼록 위에 볼록은 A 값에 따른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축이 Y축이 돼버리면 Y축과 일치하면 그러면 B는 무조건 얼마다? 0입니다. 왜? A값이 양수이든 음수이든 상관없이 어떤 값을 가져. 그러면 EA도 어떤 값을 갖는 거지. 분자가 0이 돼야지만 분모가 어떤 값을 갖는데 분자가 0이야? 그러면 상관없이 뭐가 상관없이? 부호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다 0이 될 수 있다. 그래서 B는 0인 것이다. 자, C의 부호는 Y축과의 교점의 위치. 무슨 얘기야? Y절편에 따라 다르다. X축보다 위에 있으면 C는 양수고요. X축보다 아래에 있으면 C는 음수고요. 그래서 이게 X축인데 얘보다 Y절편이 위에 있네. 그러면 무조건 C는 얼마다? 0보다 큰 양수다. 아래쪽에 있네. 그럼 얼마다? 음수다. 그 다음에 X축 위에 있으면 X축이 딱 걸치는 거지. 그러면 C는 0이다. 그치? 0인 경우 반드시 알아놔야 될 것.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오른쪽 그림과 같대. 보면은 여기 c인데요. 0보다 위쪽에 있어요. 그러면 c는 0보다 커요. c는 0보다 커요. 그 다음에 위로 볼록한데요? 그러면 a는 0보다 작아요. 그래야 위로 볼록이니까. 그 다음에 대칭축을 그려봅니다. 그래서 대칭축 쭉쭉쭉쭉 이렇게. 얘가요, Y축보다 왼쪽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지? 대칭축이 왼쪽에 있어? 그러면 A와 B의 부호가 어떻다? 같다. 두 글자로 외워주라고 했고 A가 음수면 그러면 영향을 받아서 B도 음수다. 부호를 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이해됐지? 넘어간다.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식 구하기.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어떤 주어진 조건을 보고 2차 함수 식을 알아내는, 구하는 그런 문제지. 이 2차 함수의 식 구하기. 이제까지 우리는 2차 함수 식이 주어졌을 때 그래프 그리거나 꼭지점의 좌표, 축의 방정식, 그래프의 평행이동과 같은 그래프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을 공부를 했다. 지금부터는 거꾸로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 조건, 이것을 만족하는 2차 함수 식을
구해보도록 하자. 그런데 여기서 이차 함수식을 구하라고 했을 때 조건을 다양하게 이 조건도 저 조건도 막 주는데 그 조건이 중학교 책에는 조금 범위가 정해져 있어. 그래서 몇 가지 스타일 그거를 벗어나는 거는 잘 내지 않아. 그러면 그 몇 가지 스타일은 잘 내겠지. 확실하게 알아보자고. 이차 함수식을 구할 때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놓을 수 있다. 첫 번째, 꼭지점의 좌표를 알면,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지면 우리는 요거 뭐지? 표준형 함수꼴을 이용한다. 꼭지점의 좌표를 모르면 꼭지점의 좌표를 알려주느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 다른 거. 꼭지점의 좌표가 아니면 그러면 일반형, 그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자. 이를 바탕으로 2차 함수식을 구별할 수 있는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자. 네 가지만 나온다는 얘기야. 첫 번째,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지는 경우. 아까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했지? 표준형 함수꼴을 이용하라고 했지. 그래서 그때 2차 함수식은 요거를 이용한다.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가 p, q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을 가지고 y는 ax 제곱의 그래프가 그치? 얘가 꼭지점이니까는 얘가 p라는 얘기야. 그러면 마이너스 p. 얘는 그냥 플러스 q. 이렇게 써주면 기본 틀을 완성한 거야.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점을 지난대. 우리는 여기서 지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란 얘기야? 대입하란 얘기지. x 대신에 y 대신에 지난다, 위에 있다, 성립한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올 때에는 대입을 해서 풀어도 된다. 그럴 때 2차 함수의 식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꼭지점의 좌표가 p, q이므로 2차 함수 식을 이렇게 표준형으로 놓는다. 표준형에 x 대신에 m. 왜요? 거기를 지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y 대신에 n. 거기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 값을 넣어서 a의 값을 구한다. 그 a를 써주면 완전한 식이 되는 거야. 자, 문제 봅시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고 2차 함수식을 구하여라. 그럼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y절편이고 꼭지점이네. 꼭지점이 어디야? y는 ax 제곱의 그래프가 x가 마이너스 2네요. 플러스 2 플러스 4. 그래서 얘가 식이야. a를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a를 모르면 여기 있는 얘는 0,1이잖아. x 대신에 0을 대입하고 y 대신에 1을 대입하면 1은 a 가로 열고 0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4. 그럼 얘는 4a는 마이너스 3, a는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구해서 이 a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y는 마이너스 4분의 3 x 플러스 2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그지?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다는 거. 자, 꼭지점의 좌표에 따라 꼭지점이 어디 있니? 이 좌표에 따라 2차 함수의 식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변한다. 꼭지점의 좌표가 0,0인 경우 그러면 꼭지점이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뭐 위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라고 했을 때 이 그래프의 식은 y는 ax 제곱 이렇게 됩니다. a가 음수면 위로 볼록하기도 해. 꼭지점의 좌표가 0,q인 경우 그러면 얘가 위쪽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럼 얘는 y는 ax 제곱이 y축의 양의 방향으로 q만큼. q가 음수면요. 아래로 내려가면 됩니다. 음의 방향으로. 꼭지점의 좌표가 p, 0인 경우 그러면 얘가 이만큼 가서 얘가 여기 x축을 지나서 이렇게. 그럼 얘가 p가 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은 y는 ax 제곱의 그래프가 x축으로 p만큼 갔으니까 마이너스 p라고 써주면 되겠지. 그지? 꼭지점의 좌표가 p, q인 경우 p만큼 p만큼 이동하고 q만큼 이동했어. 그럼 여기에 꼭지점의 좌표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얘는 y는 ax 제곱의 그래프가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한 식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자, 축이 주어지는 보니까 동그라미 2번이네. 축이 주어져. 그런데 축이 y축이라고 뭐 얼마라고 주는 게 아니라 방정식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면 축의 방정식은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꼭지점에서
P, Q가 꼭지점의 좌표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 얘가 축의 방정식이 된다 그랬어. 그럼 축의 방정식이 주어지는 경우는 꼭지점의 일부가 주어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때 2차 함수식은 어떻게 구할까? 표준형을 이용해. 함수꼴을 이용해. 2차 함수의 그래프의 축의 방정식 x는 p이고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납니다. 똑같은 점 아니고요. 다른 두 점을 지날 때 축의 방정식이 x는 p이므로 꼭지점의 x좌표가 p가 되는 것이다. 그치? 즉 축의 방정식이 주어지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2차 함수의 식을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로 놓는 것이 편리하다. 자, 동그라미 1번 정리했네. 꼭지점의 x좌표가 p이므로 2차 함수식을 뭐로 놓는다? 표준형으로 놓는다. 두 점의 좌표를 대입해서 여기 있는 몇 칸마 몇 이런 거 있지. 요거를 xy 대신에 넣어서 그래서 이 값을 구한다. 연립방정식을 풀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자, 문제 풀어봅시다.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 이 얘기 무슨 얘기야? 아,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얼마가 되겠구나. 그지? 이렇게 쓰면 되겠지? 꼭지점 P, Q니까 여기 Q라고 그냥 할까요? 그리고 두 점을 지난대. 그러면 얘를 딱 보고 여기까지만 보고 y는 a, x 제곱의 그래프가 플러스 1 플러스 q 요런 식이 되겠구나. 그런데 0, 마이너스 5를 지나니까 첫 번째 여기다가 0,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5. 그래서 마이너스 5는 a 가로 하지 말고 그냥 a 0 플러스 1은 1. 1의 제곱은 1. 그래서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식이 나왔고 두 번째 1이 들어가고 얘가 마이너스 8이 들어가. 마이너스 8은 1 들어가면 2. 2의 제곱은 4. 4a 플러스 q. 그러면 얘가 2번. 이 두 개의 식을 만족해야 되니까 연립방정식에 의해서 얘를 넣어주면 그러면 a 값과 q 값이 나온다. 그지?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할까? 뺄까? 아래에서 위를 빼면 q에서 q 빼니까 사라지고 4a에서 a 빼니까는 3a이고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3 나오겠네. 그러면은 이렇게 a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그러면 a 값을 구한 거를 아무 데다 집어넣으면 그러면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1 플러스 q. q는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4. 그래서 a 값과 q 값 집어넣습니다. 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만 써줘도 되고 q는 마이너스 4. 그래서 y는 a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 얘가 답이 되는 것이다. 그치? 자, 세 번째 방법. 꼭지점이 아닌 세 점, x, y, x, y, x, y 이렇게 세 개의 점의 좌표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2차 함수식은 어떻게 구할까? 자, 이게 일반형. 이것을 이용해. 일반식을 이용해.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이 아닌 서로 다른 세 점의 좌표. 같은 거 안 됩니다. 서로 다른 세 개의 점의 좌표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2차 함수식을 일반식으로 놓고 푸는 것이 좋다. 물론 함수꼴로 놓아도 그치? 표준형으로 놓아도 되지만 계산 과정에서 어차피 미지수를 구해야 되거든. 문자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전개를 해야 하므로 이미 전개된 식 어디? 여기에다가 그냥 대입해서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내는 게 좋다. 이게 방법이야. 2차 함수식을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 틀에다가 놓는다. 두 번째, 세 점의 좌표를 각각 대입해서 A, B, C 값을 구한다. 참고! 대부분의 문제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지나는 서로 다른 세 점. 이 중에서 Y축과의 교점, 즉 X 좌표가 0인 점이 많이 주어진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도 많이 주어진대. 따라서 먼저 그 점을 대입해서 C의 값을 구한 다음에 그럼 C가 어떻게 되겠어? 문자가 아니고 숫자가 되겠지. 그 다음에 나머지 좌표를 넣으면 조금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는 것이다. 예제 문제 봅시다. 얘는 그냥 세 개의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서로 다른 세 개의 점이 있는데 여기를 지나는 포물선이 있대. 그 포물선을 그래프로 하는 함수식, 2차 함수식을 구하여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문제 틀을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써야겠구나. 그러면 얘를 먼저 대입을 합니다. 첫 번째 y 대신에 마이너스 3, x 대신에 0. 그러면 a 곱하기 0, b 곱하기 0. 그러면 c가 나오네. 그러면 C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래서 식을 바꿉니다. 어떻게? Y는
a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3. 그래도 훨씬 나아지겠지? 요 정도만 해도. 자, 두 번째 1, 마이너스 3. 그럼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x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3, y 대신에 마이너스 3. 그러면 a 플러스 b는 얘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니? 0. 요거 하나씩 나오겠지? 오케이. 얘가 두 번째 식이었어. 세 번째 집어넣습니다. y 대신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x 대신에 집어넣으면 얘는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 그러면 a 마이너스 b는 얘는 2가 나옵니다. 그러면 얘 2번식. 1번식과 2번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야 돼? 연립방정식을 풀어줘야 되겠지. 그치?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두 개를 더해볼까요? 두 개를 더하면 2a는 2, a는 1. a가 1 구했으면 여기다가 아무데나 집어넣어도 되니까 b는 마이너스 1. 다 구했네. 그러면 원래 있는 a는 1, b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답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얘가 끝이다. 선생님 답을요 이렇게 일반꼴로 적어도 돼요? 되지. 함수꼴로 꼭 안 적어도 되지. 괜찮지? 자, 얘가 하나의 또 방법이었고 마지막 네 번째 방법. 네 번째 방법은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좌표. 이거 x절편 아니에요. 그렇지. x절편 알파 베타 우리 하는 거 그것이 주어지는 경우 2차 함수식은 어떻게 구할까? 그러면 x절편 우리가 인수분해에서 많이 구했잖아. 그래서 그 x절편을 인수분해하기 하고 난 후, 그렇지? x의 값을 알기 직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한 상태, 그 상태로 어떤 형식을 폼을 갖다가 놓고 우리가 쓰겠다라는 거야. 이참수의 그래프가 x축하고 두 군데의 점 여기서 만나고 또 다른 한 점을 지나. 이 한 점 지나는 거 꼭 정보 줘야 돼요. 줘야지 풀 수 있어. 줘야지. 안 주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래. 그럼 얘가 답이네요. 맞아. 그런데 얘가 어떻게 될 수 있어? 더 좁을 수도 있겠지. 이것도 어때? 이것도 알파, 베타지. 그러면 초록색이 맞는 식인지 빨간색이 맞는 식인지 식이 두 가지만 나오는 게 아니고 수두룩하게 많이 나올 텐데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면 반드시 조건이 더 주어져야 돼. 2차 함수의 식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첫 번째, 2차 함수의 식을 이렇게 놓는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함수꼴, 두 번째 일반꼴, 세 번째 인수분해된 꼴.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를 많이 쓸 거야. 2번, 다른 한 점의 좌표를 대입하여서 A값을 구하게 되는 것이다. 자, 문제 풀어볼 거야. 꼭지점이 아닌 서로 다른 세 점의 좌표가 주어졌기 때문에 앞에서 바로 이전처럼 그것처럼 2차 함수식을 이렇게 일반적인 스타일로 놓고 풀어도 되지만 주어진 두 점이 x축과의 교점인 경우, x절편인 경우에는 2차 함수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놓고 푸는 것이 간단하다. 완전 간단합니다. 이게 훨씬 간단합니다. 얘가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돼? 아까 풀었던 이 방법에다가 넣어서 연립방정식 풀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1, 0 하고요. 얘가 1이야. 그 다음에 아니 얘를 1로 합시다. 얘를 1로 해. 얘를 3으로 해.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y축이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점 어디를 지나? 마이너스 1, 8을 지난대. 그리고 그러면 마이너스 1 이쯤 잡아주고 8 쫙 높게 있겠네. 뭐 이쯤이라고 잡을까? 그러면 이 세 군데를 지나는 거야. 이 세 군데를. 그러면 위에 볼록인 그래프는 절대 그려줄 수가 없어.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적당하게 잡아줍시다. 근데 얘가 더 내려올지 덜 내려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지? 문제의 그래프는 대략적으로. 우리는 이런 것을 개형이라고 하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잡아놓는 그래프를 일단 그려준 거야. 그리고 이 포물선의 식을 구해보자고. 그러면 식을 딱 보는 순간 여기를 지나니까 y는 a, x 하고요. 또 다른 x요. 이렇게. 그러면 a가 얼마인지 못 구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x에다가 집어넣고 대입하고 y에다가 8을 집어넣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내가 풀리겠지? 8은 마이너스 1 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2 a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하면 마이너스 4 그래서 얘를 구하면 8a는 8 a는 1 그래서 여기가 1입니다. 1은 우리 특별하게 쓰지 않지? 그럼 어떻게 되겠니? 정답은 y는 x-1,
x-3. 그런데 얘가 답이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우리 답 좀 볼까? 답 보니까 어떻게 나왔어? 요렇게 나왔지. 요거라고 안 쓰고 뒤에 나왔지. 답을 쓸 때에는 보통 인수분해된 이런 형태보다는 일반꼴 아니면은 표준형꼴 요걸로 많이 쓰기 때문에 두 가지 다 괜찮습니다. 그렇지? 얘 지금 일반꼴로 나와 있는데 표준형도 괜찮아.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축의 대칭이기 때문에 x축과 두 점, 예를 들어서 1, 0, 3, 0에서 만난다는 사실로부터 축의 방정식이 요 두 개의 사이가 얼마야? 1하고 3하고 중간은 이겠는데요. 그래서 요 중간값이 축의 방정식이 지나가는 것이다. 요거를 알 수도 있대.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2차 함수식을 축은 알고 꼭 시점은 모르지. 아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놓고도 A와 P 값을 동일하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왜 그래? 2차 함수는 무조건 대칭축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지? 여기까지가 2차 함수의 활용 전부 다 라고 보면 되고 실수하지 말고 강의 듣고 또 듣고 계속하면서 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 수고했어.